이번 영상은 미니 프레임을 이용한 동전 지갑 만들기입니다. 꽃자수가 가장 예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패턴을 겉감 뒷면에 대고 영상과 같이 손으로 눌러 자국을 내주세요. 그리고 뒷면에 패턴을 대고 열펜을 이용하여 따라 그려주세요. 이렇게 겉감을 2장 준비합니다. 안감도 마찬가지로 뒷면에 패턴을 대고 따라 그려주세요. 제가 이 동전 지갑을 만들 때 사용한 원단은 겉감은 100% 퓨어 린넨이고요. 안감은 하프 린넨을 사용했어요. 안감과 겉감 모두 톡톡한 린넨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따로 접착솜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감 2장, 겉감 2장을 준비한 다음 겉감을 시접 1cm의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안감은 자르지 말고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겉감 1장과 안감 1장씩을 짝을 지워서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영상과 같이 포개주세요. 그리고 시침핀으로 위치를 잘 맞추어 꽂아줍니다. 작은 조각의 원단이라도 시침핀을 꽂아서 바느질을 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왜냐하면 시침핀을 꽂지 않으면 바느질할 때 2장의 원단이 서로 밀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각각 창구멍을 표시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퀼팅 실을 사용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표시한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선을 따라 촘촘하게 홈질해 주시면 됩니다. 홈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랑스 자수 기법의 러닝 스티치와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촘촘하게 라는 정도는 1cm 안에 홈질의 땀이 3땀 정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땀 크기로 홈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홈질을 끝내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나머지 한 세트도 완성선을 따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홈질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겉감만 1cm 시접을 남기고 잘랐고 안감은 자르지 않았죠? 이번에 안감도 함께 시접 1cm나 또는 1cm가 좀 안 되는 0.7cm 정도 그 정도의 시접을 남기고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곡선 라인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직선을 제외한 모든 곡선 라인에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창구멍 부분을 영상과 같이 손톱으로 시접을 접어서 꼭꼭 눌러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공그르기로 창구멍을 막아줄 때 훨씬 수월하답니다. 드디어 원단을 뒤집어 줄 차례가 되었네요. 짜잔, 겸자입니다. 겸자는 인형에 솜을 넣을 때 사용해주는 도구인데요. 저는 원단을 뒤집을 때 이 겸자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뒤집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없어도 되는 도구이지만 있으면 훨씬 편리한 도구.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겸자를 꾹꾹 밀어가면서 곡선 라인의 형태를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창구멍의 시접을 안쪽으로 잘 접어서 깔끔하고 예쁘게 손톱으로 꼭꼭 눌러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패턴에 표시된 부분을 이 원단 뒤쪽에 대고 표시해줍니다. 바로 프레임을 달아줄 부분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똑딱 프레임이 여유있게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딱 좋은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창구멍을 공그르기로 막아줄 거예요. 매듭을 지은 다음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시접 안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겉으로 빼냅니다. 안쪽에 숨겨질 매듭이 보이시죠? 이제 리을자 순서로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겉감을 짧게 한 땀 뜨고 다음 이어서 바로 맞은편 뒷감을 짧게 한 땀 뜨고 이런 식으로 꼭 서로 마주보는 지점에서 한 땀씩 짧게 떠가면서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장도 같은 방식으로 공그르기 해서 창구멍을 예쁘게 막아주세요. 사실 아까 원단을 뒤집은 다음에 저는 다림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단들이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거고요. 이제 공그르기 다 끝났으면 매듭을 짓고 마지막 매듭을 지은 그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찔러 넣으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바늘을 빼서 커팅. 이렇게 매듭을 숨겨주세요. 드디어 동전 지갑의 겉장과 뒷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다듬어서 이제 두 장을 겉과 겉이 만나도록 포개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잘 잡아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위아래 각각 하나씩 꽂아 주었고 양 옆에도 하나씩 시침핀을 꽂아서 고정해 주었어요. 입체꽃을 수놓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위치를 잡는 데 좀 더 신경을 썼답니다. 이제 동전 지갑의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퀼팅 실을 이용해서 바느질해 줄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중심에서 왼쪽으로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바느질 하겠습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잘 맞거든요. 적당한 위치에서 바늘이 나와서 힘주어 당기면 매듭이 원단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감춰지겠죠? 그렇게 중심에서부터 겉감끼리 한 땀씩 떠가면서 감침질을 이어나가 주세요. 꼭 겉감끼리만 바느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꽉 당겨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바늘땀이 보이지 않고 예쁘거든요. 이제 반쪽의 감침질이 모두 끝났으면 매듭을 짓고 매듭을 숨겨서 실을 잘라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뒤집었을 때의 모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침핀을 빼고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아직 반쪽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궁금하니까. 자, 뒤집어 봤는데 이 정도면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여세를 몰아 나머지 반쪽도 예쁘게 감침질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 바느질 할 때마다 이 순간이 가장 설레고 떨리고 그리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지갑의 아래쪽 곡선 라인을 잘 정돈해 줍니다. 겸자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무젓가락이 정말 좋거든요. 이 부분 손톱으로 밀어가면서 예쁘게 정돈해 주세요. 이 부분이 예쁘게 나와야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지갑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프레임과 직근을 준비해 주세요. 직근은 반으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드도 준비해 주세요. 저는 크로바사에서 나온 수혜용 본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길쭉한 봉과 벤치도 준비해 줍니다. 이제 프레임의 안쪽 홈에 본드를 적당량 짜 넣어 주세요. 절대로 처음부터 많이 짜시면 안 돼요. 직근의 끝부분을 조금만 잘라서 그걸 이용해서 본드를 펴 발라주세요. 만약 모자르다 싶으면 본드를 조금 더 짜 넣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처음부터 많이 짜면 절대 안 돼요. 프레임에 본드가 묻었다면 여분의 천으로 살짝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제 프레임을 완성된 지갑 입구에 그대로 끼워 넣어 주세요. 그리고 직근을 중심부터 끼워 넣은 다음 양쪽 프레임 길이보다 보통 1cm 정도 짧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프레임용 제작 봉을 이용하여 직근을 꼼꼼히 밀어 넣어 주세요. 꼭 이런 봉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분의 천을 두세 번 접어서 프레임의 양쪽 끝에 영상과 같이 반으로 접어서 대어주세요. 그리고 벤치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딱 잡은 다음 손목을 살짝 들어 올려 힘주어서 고정해 주세요. 그러면 프레임의 양쪽 끝이 눌려지면서 지갑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나머지 한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벤치로 메탈 프레임을 살짝 눌러서 고정해 주세요. 천 조각을 대어주는 이유는 메탈 프레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미니 프레임 동전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동전을 넣어 볼까요? 프레임을 똑딱 닫아 봅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 프레임 동전 지갑, 정말 예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예쁜 소품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